내부자가 주식을 파는 이유는 다양하다. 돈이 궁하거나 그래서 팔 수도 있다. 그러나 사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다.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. 안녕하십니까, 강원국입니다. 제가 최근에 굉장히 또 훌륭하고 감동적인 논문을 하나 발굴해가지고 여러분과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. 사실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가 이렇게 아름답고 재미있는 금융 논문들, 그러나 어려운 금융 논문들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, 여러분들은 와, 저거 진짜 재밌다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클릭을 하시고 구독자가 늘고, 이런 게 주요 목적이었는데, 최근 몇십 개 영상에서는 제가 논문을 덜 소개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본질에서 좀 채널이 벗어나고 있다,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논문을 찾아봤는데, 아니나 다를까 찾으니까 감동적인 논문이 나타났습니다. 제가 퀀트를 하면은 시장보다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다,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해드린 것 같고요. 한 200번 정도 해드렸죠, 그쵸? 2000번? 2만 번? 예, 그런데 70번 영상에 제가 내부자 거래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기억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, 대충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내부자들을 따르면 복이 있다라고 했고요. 특히 이제 소형주에서 높은 내부자들, 그러니까 뭐 CEO, CFO들이 주식을 왕창 산다라고 하면은 같이 따라 사면은 매우 유리하다,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뭐 사실 당연하죠. 왜냐하면은 CEO나 CFO들이 그 기업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거고, 걔네들은 딱 봐가지고 어허,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것 같네, 사자 해가지고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. 그쵸? 네, 그래서 밑에 이제 70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제가 퀀트 얘기를 했고 내부자 거래 얘기를 했으면은 1 플러스 1을 더하면은 오늘 논문의 내용에 도달할 수 있었기는 했는데, 제가 하도 바보라서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보면서 이 망치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매우 큰 감동도 받았죠. 자, 논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퀀트와 내부자 거래를 합치는 겁니다. 그 70번 영상을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그 이 내부자 거래에 관련한 논문도 있고 책도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책이냐면 세이훈이라는 분이 쓰신 논문과 책인데, 이분이 최근에 두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앙쥐너 호베아크랑 모여가지고 Do Insiders Exploit Anomalies라는 그 논문을 썼는데,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시는데, 한마디로 그 내부자들도 이제 그 퀀트적으로 유리한 그런 주식에 들어가는가, 뭐 이런 내용입니다. 그 논문이 2018년 11월에 발표가 되었고요. 자, 그래서 이 세이훈, 안쥐너, 호베아크 이 세 분들은 그 퀀트 13형제를 정리했습니다. 퀀트 13형제는 뭐냐 하면은 그 논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면은 잘 먹히더라 하는 간단한 13개의 퀀트 전략들입니다. 뭐 잘 아시는 거 여기 몇 개 있죠.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. 뭐 이런 거, 북투마켓, 파마 프렌치가 93년에 발굴한 팩터, 그러니까 저 PBR 주식은 수익이 높고 고 PBR 주식은 수익이 낮다, 뭐 이런 내용입니다. 나머지 13개를 잠깐 보면은 이 PEAD 이게 뭐냐 하면은 earning surprise,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애널리스트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그 어닝이 실제로 훨씬 더 잘 나온 기업들은 그 잘 나온 후에도 계속 그 주식이 오른다, 뭐 이런 내용이고요. 그리고 net operating assets, 이거는 순 영업 자산, 그러니까 자산이 많고 별로 하는 것이 없는 그런 주식들은 수익이 낮더라, 뭐 이런 얘기고, GPA는 아마 몇 번 들으셨을 겁니다. 이 GPA라는 수익성 지표가 높은 기업들이 미래에도 수익이 높더라. ROA도 비슷한 내용이고요. GPA와 ROA는 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여기 자산 성장과 자산 대비 투자, 이것도 비슷한 얘기고요. 최근에 제가 자산 성장 관련 영상을 하나 올렸죠. 자산 성장이 높은 주식은 미래 수익이 떨어지더라, 뭐 이런 내용입니다. 자, 나머지 6개는 뭐냐 하면은, 자, 그 순주식 발행,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많이 뿌려가지고 유상증자를 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은 수익이 낮더라. 요 밑에는 총주식 발행,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 것 같고요. 5스코어는 좀 복잡한 스코어인데, 그 얘가 부채 비율이 높냐 낮냐, 뭐 이런 얘기고요. 그래서 이제 5스코어가 높다는 거는 얘가 이제 망할 확률이 낮다는 거고,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의 미래 수익이 좋더라, 뭐 이런 얘기입니다. 그리고 accrues라는 거는 순이익 마이너스 현금 흐름, 이거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. 현금 흐름이 높고 순이익이 낮은 게 바람직한 거고요. 순이익은 왕창 높은데 현금은 정작 들어오는 게 없어, 이런 기업들은 미래의 수익이 별로 안 좋다, 이런 얘기고요. 시가총액, 소형주가 대체적으로 대형주보다 수익이 더 높다, 이런 거고, 모멘텀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. 최근 1년 동안에 많이 올랐던 놈이 계속 오른다, 이런 얘기고요. 자, 그래서
이 13형제를 보면은 13형제는 그냥 가만히 냅둬도 꽤 많은 초과 수익을 가져옵니다. 여기서 이제 맏형 윈너는 PEAD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주식들인데요. 어닝 서프라이즈 주식들은 그 한 달 동안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뭘 보유를 하냐면은 그 상위 3분의 1을 보유를 합니다. 그 예를 들면은 주식이 100개 있다 하는데 그 100개 중에서 애널리스트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가장 높은 수익을 낸 그런 이제 33개 주식을 보유하는 거겠죠. 그쵸? 그러니까 기대보다 더 잘 나가거나 아니면 기대를 그래도 달성하거나 이런 주식들이겠죠. 얘네들에게만 투자를 했다면은 초과 수익이 월 0.645% 정도 나왔습니다. 649%네요. 그럼 이게 한 연 7% 이상인 거잖아요. 그쵸? 근데 시장 수익이 뭐 한 10% 정도라고 하면은 이런 PEAD 주식에만 투자를 했다면은 복리 17%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. 대충 이런 얘기고요. 반대로 그 애널리스트가 예측한 그런 순이익보다 훨씬 더 낮은 그 순이익을 낸 그런 기업들은 수익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. 마이너스 0.53%. 그러니까 시장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익을 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보면은 이제 롱과 셔트 그러니까 상위 3분의 1과 하위 3분의 1은 차이가 1.177%나 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것도 한 달에요. 그쵸? 네, 이런 식으로 나머지 12형제도 보시면 되겠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좀 잘 나가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펄에 PBR입니다. 그러니까 저 PBR 주식은 그래도 초과 수익이 꽤 나왔고 고 PBR 주식은 마이너스 초과 수익이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잘 나가는 놈은 모멘텀. 우리가 잘 아는 모멘텀이죠. 여기도 모멘텀이 높은 놈은 그 초과 수익이 좀 나왔고 모멘텀이 낮은 놈은 초과 수익이 안 나왔습니다.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. 자, 결론적으로 이 퀀트 13형제는 1975년부터 2014년까지 그 상위 3분의 1에만 투자를 했더라도 꽤 초과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100개가 있으면은 이제 줄을 세우는 거죠. 너는 PBR 그 상위 3분의 1. 오케이, 이쪽. 너는 PBR 하위 3분의 1. 너는 이쪽 해가지고 그 상위권에만 꾸준히 투자를 했어도 그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. 뭐 이런 얘기입니다.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사실 다 아는 얘기고 그냥 복습만 한 겁니다. 네, 여기 그래도 한번 이 기회에 퀀트 13형제가 무엇인가 한번 보시는 거는 좋았던 것 같고요. 자, 그런데 포인트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자, 저희가 이제 그 퀀트 13형제가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상위 3분의 1을 이미 골라놨죠. 자, 이 상위 3분의 1 중에서 최근에 내부자들이 매수한 그런 애들만 또 골라서 샀으면 어땠을까?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퀀트 13형제에 이제 그 상위권 주식들이 있죠. 상위권 주식들은 또 3등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3등분 하냐면은 내부자들이 순매수한 그런 주식들, 그리고 내부자들이 그냥 거래하지 않은 주식들, 또는 내부자들이 갖다 판 주식들,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한마디로 상위권을 다시 한번 3등분 해가지고 얘네들의 수익을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쵸? 자, 그런데 오호호호. 자, 13형제 상위권에다가 내부자 순매수가 걸려있다. 대박이었습니다. 저기 보십시오. 이게 이제 그 초과 수익이거든요. 초과 수익이 전부 다 플러스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어그리라는 게 이제 바로 이 13형제 상위권 플러스 내부자 순매수인데 어그리가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. 이 디스 어그리는 뭐냐 하면은 13형제의 상위권에 도달한 주식인데 내부자들이 그거를 무시하고 다 팔아버렸다. 이제 이런 그 주식들이거든요. 얘네들은 초과 수익이 안 나옵니다. 다 마이너스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렇죠? 자,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? 우리가 퀀트를 해가지고 주식을 찾았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그런데 이 퀀트 주식들의 내부자들의 매수가 붙었다 하면은 얘네들은 오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고 그 퀀트적으로는 우수하게 보이는데 내부자들이 팔아버렸다 하면은 이놈이 떨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겁니다. 와, 아주 훌륭한 걸 배웠죠. 그쵸? 저는 이거를 배우고 나서 감동의 눈물을 흘릴 뻔 했습니다.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까? 그쵸? 자, 그리고 이게 조금 전에 요 내용들, 이 초과 수익들은 이제 한 달입니다. 한 달. 그러니까 이제 내부자가 샀다. 그 레이더에 걸리면은 그 후에 이제 한 달 동안에 이 퀀트 주식들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가. 한마디로 퀀트 상위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. 이거를 봤고요. 근데 이게 한 달이 넘어가면 약발이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이게 2개월에서 5개월. 그러니까 내부자들이 산 후 그 2개월에서 5개월 후에는
이런 어그리 주식들이 계속 오르는가. 한마디로 그 퀀트 상위권이고, 그리고 그 내부자들이 산 주식들이 계속 오르는가. 이거를 분석을 했어요. 그리고 그 퀀트 상위권이든 내부자들이 팔아치운 주식들은 계속 떨어지는가. 이거를 분석을 했는데, 네, 2개월에서 5개월 동안까지는 그래도 이제 그럭저럭 계속 오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다 오르는 거 아니에요. 이쪽은 뭐 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6개월에서 8개월 되면은 이제 이 약발이 흐지부지 사라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도 이 정도 결과가 어딥니까? 대단한 거죠. 그쵸? 자, 요약에 들어가기 전에 보여드릴 게 있죠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디서 찾는가?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, 자, 전자 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잖아요. 이게 이제 다트죠. 그 유명한 다트. 제가 이제 성도 ENG라는 주식을 좀 찾아봤습니다. 왜 성도 ENG를 찾아봤냐 하면은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여기서 하한가를 맞아가지고 되게 아팠거든요. 네, 하루 만에 이 주식이 막 28%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내 자산 0.5%가 빠이빠이가 되었고요. 다행히도 다른 애들이 분발을 해줘가지고 저는 이제 11월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아직은 플러스입니다. 근데 이놈이 없었더라면 좀 더 큰 플러스였겠죠. 그쵸? 제 길.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지분 공시에 들어가가지고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, 그리고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. 아우 길다. 이걸 눌러가지고 검색을 누르면은 이렇게 뜹니다. 네, 여기서 이제 2010년부터 쭉 봤는데, 근데 제가 이제 한번 다 클릭을 해봤죠.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기업인가 하고, 네, 저는 이 기업을 이미 손절을 했지만, 그래도 아파가지고 다시 한번 봤습니다. 여기 보면은 이제 서인수라는 분이 여기 대주주고요. 네, 이분은 이제 본인의 그 대형 주식, 지금 지분이 한 30 몇 프로인가 그런데, 그거를 대체로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, 자, 여기 김윤원이라는 분이 이 사장이거든요. 이 사장이라는 분은 이제, 여기 그 사장이 되면서 이제 옵션으로 그 10만 개의 주식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이 10만 개의 주식을 사신 거는 아니고요. 스톡 옵션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주식으로 만들었습니다. 근데 그 10만 개를 그 몇 년에 다 걸쳐가지고 다 파셨던데요. 그러니까 이제 뭐 파셨을 때 제 생각에는 뭐 그래도 한 뭐 평균 5만 원씩 받으셨나 했을 텐데, 그러면은 10만 주면은 50억이 되는 주식을 이제 다 판 겁니다. 네, 아무래도 이제 그게 뭐 최근에 판 건 아닌데 몇 년을 걸쳐가지고 그렇게 50억짜리 주식을 다 파셨어요. 이게 사실 뭐 이 기업에 뭐 그다지 좋은 거는 아니죠. 그쵸? 김윤현 사장님이 그 성도 ENG가 계속 주식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으면은 이게 10만 주를 다 파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. 네,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성도 ENG를 사기 전에 이런 식으로 내부자 거래를 좀 보고 했으면은 네,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후회가 조금 들었습니다. 그래서 요약으로 들어가면요. 오래간만에 재미있는 논문을 하나 찾았습니다. 예, 퀀트 지표를 확인하는 거는 제가 이제 늘 하는 거죠. 근데 그 후에 꼭 다트 들어가가지고 내부자 거래 내용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 내부자 거래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 기업에 지금 그 순매수가 들어있으면은 great, 그건 좋은 거죠. 예를 들면 제가 삼성전자도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봤는데 최근 몇 개월 동안 임원분들이 주식을 꽤 많이 샀습니다. 파신 분들도 있는데 산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굿, 저도 삼성전자 주주가 이번에 되었는데 굿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미거래까지도 오케이입니다. 왜냐하면 미거래라는 거는 이제 그 대주주들이 별다른 생각이 없다. 그러면은 퀀트를 통해 가지고 이 주식이 오를 확률이 높죠. 네. 그런데 이제 특히 최근에 이제 그 대주주 또는 뭐 CEO, CFO 이런 사람들이 거기 주식을 다 갖다 팔았다 하면은 그러면은 굳이 내가 이 주식을 사야 돼? 퀀트 수치는 매우 좋지만 내가 굳이 사야 되나?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올해는 이미 제가 투자를 완료를 했으니까 됐고요. 내년부터는 당장 이거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. 퀀트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내부자 거래도 한번 같이 볼 겁니다. 아씨 번거롭겠네. 시간 오래 걸리겠다. 콘트라는 이유가 사실 시간을 안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은 또 이렇게 시간을 쓰게 되겠네요. 제 길. 네, 다시 한번 주식의 신 피터 린치를 인용하겠습니다. 바로 이분이 요 책에서 말씀하신 말이죠. One Up on Wall Street.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부자가 주식을 파는 이유는 다양하다. 돈이 궁하거나 그래서 팔 수도 있다. 그러나 사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다.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. 네, 제가 할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. 아멘. 네. 그래서 여기 이제 제 채널에 오셨으면은 구독을 하시는 겁니다. 그리고 영상을 보셨으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. 싫어요를 누르면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. 감사합니다.